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우린 감정평가사에서 그 실존하는 그 수강생을 만난다는 건 선생님한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강만 찍다가, 그래서 지난번 객관식 시험부터는 그 수업 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실강생이 있어갖고 선생님이 좀 수월하게 그래도 강의를 잘 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때 건강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 감기가, 네, 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자 이제 막바지까지 왔어요.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죠. 잠깐 한 그 5분 정도 말씀 좀 드릴 건데, 강의 계획서 보시면 저랑은 매주 화요일 날 만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좀 미리 보세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원래 실전에서는 조금 더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갖다 쓰니까 여러분 좀 빨리 못 읽는 학생들은 25분까지 좀 해갖고 시험을 미리 와서 좀 보시고요. 그럼 여러분은 9시부터 와야겠는데요. 9시부터 와야 시험을 보죠.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하시고요. 제 지문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변호사 시험이라던가 다른 뭐 그 우리 그 공인노무사라던가 다른 자격증 시험이라던가 최근에 1개년 치러진 시험을 최신 기출을 인접 시험을 반영해서 내기 때문에 지문이 좀 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 실전보다는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맞추면 실전에 가면 75점 나와요. 그러니까 반타작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먼저 보시고 수업은 9시 반부터. 그래서 하루에 2타임이에요. 시험도 당연히 2번 보고요. 그래서 2월달 매주 화요일은 저랑 민법을 완전하게 정돈한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실전은 사실 40문제죠. 근데 40문제를 매일 강의하거나 또 문제 풀기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일단 그 1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20문제씩 배열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전처럼 민총 그 수문제, 물건 수문제 이렇게 풀어보는 게 되게 그 능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전범위 모의고사 기간은 아니지만 7회차, 8회차는 강의에서 보시면은 7회차, 8회차는 40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7회차, 8회차는 진도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민총 문제라던가 앞에 물건 문제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용서를 해주시고 40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또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이 진도를 모의고사에 선생님이 표시는 안 했지만 이거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 이제 2025년 4월 달에 치러질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은요 무조건 75점을 맞춰야 되니까 민총 수문제 그리고 항상 물건 수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감정평가사 기출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이번 진도를 모의고사에도 기출을 그대로 제가 컨트롤 카피해서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을 한 어느 정도를 반영해서 내냐. 그럼 총 40문제인데 매년 똑같이 내요. 조금씩 변형해갖고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한 30문제? 거의 30문제 돼요. 28문제에서 30문제는 우리 시험, 우리 간평 문제를 돌아 내는 거야. 그러니까 2019년에 낸 걸 그대로 2025년에 낸다던가 찾아보면 2023년에 낸 걸 그대로 여러분 2025년에 너무 성의 없게 냈다 해서 컨트롤 카피해서 그대로 내는 문제가 한 28문제에서 30문제 돼요. 그게 그대로라는 걸 잘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막판이 다가올수록 우리 간평의 기출을 아주 소중히 다루셔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집에 있으니까. 근데 그러나 그런 것들에서도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 민법에서 고득점이 나와야 다른 과목에다 또 점수를 나눠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한 10문제에서 많이 내면 15문제까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새로운 문제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 요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간평 문제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런 문제도 어디서 갖고 왔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치러진, 그러니까 옛날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인접 시험 중에서 벌써 2025년 1월 달에는 변호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민법이 한 35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민총하고 물것밖에 필요 없고요. 그러면 거기 그런 게 한 18문제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그래도 좀 어려워도 풀고 들어가면 똑같이 나왔네. 그 한 번 푼 문제는 그 뭔가 좋잖아요. 풀기가.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반영해서 1월 달에 치러진 거 진도별에 맞춰갖고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2024년에 법원행시라는 게 있어요. 5급에. 근데 그 문제도 우리가 많이 갖다 쓰거든요. 그리고 노무사. 같은 자격증이니까 공인 노무사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자격증, 그러니까 법무사 자격증, 이런 그 8월 달에 치러진 거, 뭐 6월 달에 치러진 거, 이런 요거는 이제 2월 달이죠. 2월 달. 그러니까
작년에 1개년치를 무조건 제가 진도별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신작 문제를 만날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건 수업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그 감정평가사 문제가 아닌 건 전부 다 제가 만든 문제 없어요. 제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기출문제를 좀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1개년치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그 브리타가 많이 나오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면 막판에 이렇게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고 전국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를 볼 텐데 이거는 뭐 강의를 듣는 건 아니니까 그럼 진도별 모의고사 때 모든 강의를 흡수해서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어저께 이 자료도 늦게 보냈어요. 얼굴 좀 많이 부었죠. 그래서 자료 만드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감정평가사 족보를 드렸습니다. 그럼 모의고사도 다 그냥 연습이고 다 필요 없고 요 족보만 정확하게 이해해서 암기가 됐다라고 하면 100점 나오는 게 정상이야. 이 100점 나오는 게. 근데 그냥 생으로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똑같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지보다 이렇게 압축해갖고 족보라고 해서 프린트로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X지문보다 정지문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족보 아주 소중하니까 그런 걸 좀 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조문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로는 여러분이 꼭 갖고 오셔야 되는 건 조문을 게을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간평에서는 판례도 압도적이지만 조문도 나오는데 조문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해설에서 좀 본다던가, 그렇게 해선 자기 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문을 법제처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든가, 그러니까 지금 조문집을 산다는 게 좀 아까우면은 민법은 안 바뀌었으니까 헌책방 가서 하나 구하든가 아니면 출력해갖고 하든가, 어쨌든 적어도 민법 조문을 지금 8회차 동안 나가는 동안에 제가 민법 조문을 가서 볼 거거든요. 조문집에 가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조문을 눈에 발라야 되니까 반드시 조문을 좀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셔서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강의 목표는 당연히 75점 이상 100점까지 와서 다른 과목에 도움이 되자, 이게 강의 목적이고, 준비 자세는요 가능한 한 자기가 스스로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해설을 들으면 옛날에 수학 같은 거 수능 때 강의를 들으면 그렇구나. 근데 자기가 막상 가불병정 풀라 그러면 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미리 오셔서, 이건 필수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기가 문제를 스스로 안 풀어봤는데 해설 강의를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그냥 찍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갖고 아닌가 보다. 틀리면 되죠. 그러니까 틀릴수록 더 암기가 강화돼서 자기가 실전에 가서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틀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두려워서 문제 푸는 걸 뭔가 좀 이렇게 주저하면서 뒷걸음치면 실전에서도 그런 게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막 틀리더라도, 반타작을 하더라도, 40문제밖에 못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풀어보고 다 틀린 시험지를 가지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오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요 다른 과목 하지 마시고요. 화요일은 아침 9시부터 시험을 보죠. 그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좀 일찍 일어나셔서 한 7시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해서, 왜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진도 범위 내 조문이라던가 이런 판례들이 암기가 잘 돼. 뭐 나올까 하면서 딱 그 진도표가 뒤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갖고 반드시 나 뭐 나올까 이러면서 우리 감정평가사 예전 기출이라도 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준비를 하세요. 이때 암기가 제일 잘 됩니다. 2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세요. 그럼 시험 보면서 틀린 것들에 대한 자극이 되거든요. 아까 봤었는데 이거 뭐였더라? 이러면서 그때 자극을 주고 그다음 바로 해설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벌써 뭐예요? 1회독 했죠. 한 번 봤죠. 그다음에 시험 보면서 같은 범위 내에 2번 봤죠. 2회독입니다. 해설 강의 보면서 아까 틀렸던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면서 3번 봤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 내에 족보를 또 할 거예요. 같은 범위 내에. 그럼 4번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회독만 한다. 1회독 해갖고 우리가 75점 맞는다, 고득점 맞는다. 그거는 법학에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은 범위를 저랑 여러분이랑 4회독을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4번을 보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점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때도 이제 오전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한테 시험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거는 같이 오전 강의 해보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20분에서 25분 똑같이 시험을 보시고요. 오후 강의하고. 그래서 늦어도 5시엔 끝날 테니까 5시 전에 끝나든 끝나요. 끝나고 나면 이때부터 또 중요해요. 이때부터. 왜냐면 피곤하죠. 시험 보고 해설 듣고 또 무슨 족보를 풀고 이것만으로도 머리에 지진 나갖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푹 자는 상황이 돼. 그거 안 돼. 그러니까 화요일은 완전 민법의 날이다 막 이렇게 정하셔갖고, 이게 시험 보고 바로 자극받고 건드려졌을